서울 마포구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요즘 폐업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수입이 급격하게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있는 공인중개 사무소들도 운영난 때문에 매물로 나와 있는 곳이 많습니다. 운 좋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게 되면 권리금을 받고 폐업을 하면 되는데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부동산 사무소를 개업하려는 사람도 드물기 때문입니다. 동네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가마다 빽빽하게 들어서 있던 중개업소들이 다 어디로 간 걸까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중개업계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폐업한 공인중개사무소만 해도 14,379곳이나 되고 휴업한 업소도 1,438곳입니다. 한 달 평균 약 1,200곳이 문을 닫은 셈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가 이렇게 빠르게 문을 닫는 이유는 역시 부동산 시장 침체 때문입니다. 거래량이 떨어지니 부동산 중개로 돈을 버는 것 역시 어려워진 것이죠. 자영업자가 장사가 안 되니 더 이상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폐업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폐업은 다른 자영업자들과는 달리 부동산 시장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와 같습니다. 폐업률이 높다는 건 부동산 시장이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수치상으로도 부동산 거래량은 급감했습니다. 주택매매거래 현황을 보면 2021년 101만 5,171건이었던 매매 건수는 2022년 50만 8,790건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2023년에는 51만 7,378건으로 약간 늘어나긴 했지만 그다지 유의미한 증가는 아닙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영업이 어려워지자 온 국민의 자격증이자 성인수능이라고 불리던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자 수도 급감했습니다. 2023년 10월 치러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신청자 수는 역대 최대의 응시자 수를 기록했던 2021년과 비교하면 약 10만여 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영업이 어려워진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시장 침체이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2023년 크게 이슈가 됐던 전세 사기 사건도 부동산 중개업계를 크게 위축시켰습니다. 일부 전세 사기 사건에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범죄 가담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린 셈입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며 부동산 중개 수요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많이 몰렸습니다. 이런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과의 경쟁도 부동산 중개업소를 어렵게 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폐업으로 시리에 빠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공인중개사들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과 같은 사태는 공인중개사들이 어느 정도 자초한 일이기도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수익은 거래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20억짜리 집을 팔든 1억짜리 집을 팔든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은 크게 다르지 않죠. 때문에 가급적 큰 금액을 거래하는 게 유리합니다. 이런 구조이다 보니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가격이 오르는 게 수익에 더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잠재적 요소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집값이 너무 오르면 매수자들은 등을 돌리고 거래량도 줄어듭니다. 당연히 공인중개사의 수익도 감소하게 됩니다.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일이 어쩌면 자충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공인중개사의 수수료 문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논쟁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주로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많이 받는다, 받는 것에 비해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불만이 크죠. 우선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많이 받는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들도 변명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보기에는 집 보여주고 서류 몇 장 쓰고 큰 돈을 받아가는 쉬운 일처럼 보여도 어쨌든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이고 큰 돈이 오고 가기 때문에 중개하는 일에도 많은 지식과 기술이 필요할 겁니다. 단순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받는 것에 비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주장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거래 후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
공인중개사는 거의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것도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그동안 당연한 일이었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매수자가 받게 되는 타격을 생각해보면 안전장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일부분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지는 방법도 필요해 보입니다. 공인중개사들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일부 부동산 플랫폼에서는 문제가 있을 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보증해주고 있죠. 이게 법으로 꼭 강제하지 않아도 고객인 매수자들이 원하는 방법이니 그 요구에 맞춰 대응하는 것입니다. 중개인이 매물에 대한 책임을 진다면 중개인도 더욱 신중하게 중개를 하고 매수자도 더욱 중개자를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방법도 크고 작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시장을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부동산 중개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다른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치킨집이 유행하면 너도 나도 치킨집을 개업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포화되면 많은 치킨집이 사라지게 되죠. 부동산 중개업소도 집값 상승기 때 너무 많이 생겨났습니다. 중개업에 뛰어들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 자격시험이 온 국민의 시험이 된 현상만 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려고 했는지 알 수 있죠. 하지만 경쟁력을 갖추지 않고 그저 한탕 해먹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은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치킨집이 아무리 많아도 살아남는 치킨집이 있습니다. 맛이 있다거나 서비스가 좋다거나 입지가 좋다거나 하는 경쟁력이 있는 치킨집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중개업소는 있습니다. 어떻게든 버틸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업소일 것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어렵다고 한탄만 할 것 아니라 스스로가 어떤 경쟁력을 갖췄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중개업자들에게 고운 시선을 보내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만큼 중개업계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하기 참 어렵습니다.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고민보다는 장기적으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더욱 노력할 때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시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빠르게 확인하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